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형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브라이튼전 막판 투입되어 특급 도움을 올리며 엔지 감독에게 월드 클래스라 칭송받았는데, 김민재는 안타깝게도 토트넘에서 넘어온 다이어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21라운드 레버쿠젠 원정에서 0대3으로 패배하면서 쓴맛을 봤습니다. 우리 김민재 선수도 오늘 승리하면서 아시안컵에 대한 상처를 깨끗이 잊기를 바랬는데요. 하지만 미넨의 스파이는 역시나 다이어였습니다. 투엘 감독은 그야말로 분데스리가 최대 빅매치라고 불릴 수 있는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다이어 중심으로 3백을 기용하는 파격적인 전술을 꺼냈습니다.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1위를 달리고 있었기에 너무나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이어는 역대급 호러쇼를 또 보여주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미넨과 레버쿠젠 간단한 경기 장면과 다이어의 호러쇼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김민재의 활약상과 함께 다이어 때문에 고통받았던 이유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이없는 전술로 인해서 미넨 현지 팬들이 투엘 감독의 경지를 외치고 있는 현지 반응까지 모두 전할게요.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투엘 감독은 3-4-2-1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보면서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전방은 해리케인을 출격시켰습니다. 2선에는 무시알라, 사네를 포진시켰습니다. 그리고 3선에는 보에이, 고레츠카, 파블로비치, 마즈라히였습니다. 3백이 충격적입니다. 다이어를 중심으로 좌측에 김민재, 우측에 우파메카론을 놓는 3백을 구성했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노이어가 꼈습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선발로 출전할 수 있는데 다이어를 억지로 끼워 3백을 구성한 모습을 단 한 번에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투엘 감독도 아직 다이어 맛을 제대로 못 본 모양인데요. 팀의 우승이 걸렸고 승점 6점짜리 경기인 레버쿠젠전에서 투엘은 미친 선발 라인업을 꺼낸 것입니다. 경기 시작 후 가장 화제가 되고 킹받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3백 중심으로 출전한 다이어가 월드클래스 센터백 김민재에게 지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직도 자신이 최고로 축구를 잘한다는 설정으로 살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이어의 지시를 받았던 김민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전반 17분 정확하게 다이어는 폭망 수비를 보여주는데요. 다이어는 하프라인 위에서 커팅 미스를 했고 이게 바로 레버쿠젠의 역습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스피드가 제일 느려서 복귀가 늦는 인간이 반대편에 수비하라 지시를 내리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는 완전히 수비진 복귀에 실패했죠. 그 대신 고통받는 김민재가 뒤에서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김민재는 레버쿠젠의 1대1 슈팅 찬스를 완벽히 커버하면서 다이어의 응싼 수비를 커버해냈습니다. 그러나 업보는 되돌아온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넨의 유망주 스타니시치가 친정팀을 향해서 다이어를 왜 쓰냐고 시위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스타니시치는 친정팀에 대한 예우로 세레머니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투에라, 스타니시치 왜 인대를 보냈냐? 다이어의 호러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반 23분에는 우파메카노와 동선이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이어가 우파메카노 발에 볼을 차버립니다. 우파메카노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다이어를 바라보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결국 49분에 투엘은 3백의 대참사를 겪고 맙니다. 운영하던 시스템이 아니라 선수들이 적응이 안 된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레버쿠젠의 침투 패스가 아쉽게도 김민재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그리말도의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투엘이 다이어와 같이 욕을 먹어도 되는 경기였습니다. 김민재는 아시안컵에서 돌아오자마자 익숙치 않은 전술에 고통받아야만 했죠. 이를 증명하듯이 중계 카메라는 투엘을 비춰주면서 욕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53분에도 다이어의 호러쇼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팀킬을 시전했는데요. 다이어가 걷어낸다는 볼이 동료 선수의 머리를 맞추고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김민재가 또 잘 커버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이어가 쌓아놓은 실수를 처리하는 김민재였습니다. 여기서 투엘의 교체 선택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60분 투엘은 다이어는 남겨두고 우파메카노와 파블로비치를 뺐습니다. 밀러와 키미를 뒤늦게 투입했는데요. 투엘이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게 분명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이어는 증명해냈죠. 92분 추격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다이어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롱패스를 날립니다.
이 볼은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미넨 선수들의 추격 위치를 완전히 꺾었고 레버쿠젠 수비수들마저도 당황시켰습니다. 이에 미넨 선수들의 멘탈이 완전히 나갔을까요? 월드컵에서 봤던 한국 대 독일전과 비슷한 골이 경기 종료 막판에 터졌습니다. 노이어가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레버쿠젠의 역습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이걸 프림퐁이 빈 골대에 세게 골을 박아 넣으면서 미넨이 0대3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투엘 감독의 완벽한 전술 실패였죠. 경기 후 김민재는 품목 기준 평점 7.0점을 받으면서 3백에서 제일 높은 평점을 부여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이어는 6.3점으로 3백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다이어가 3백의 스위퍼로 이날 개인 점유율 10.7%로 모든 선수 중 가장 오래 공을 잡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다이어는 패스 성공률이 88%로 스위퍼가 남겨서는 안 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결국 레버쿠젠과의 선두권 경쟁 경기에서 패배하자 미넨 팬들은 격분했는데요. 특히 투엘 감독의 이번 이해할 수 없는 선발 라인업과 전술에 분노했습니다. 미넨 현지 팬들의 반응 살펴보시죠. 투엘이 오늘 완전히 망쳤다. 모로코에서는 마즈라이가 왼쪽에서 더 자주 뛰었는데 왜 보이가 왼쪽에 있는 걸까? 왜 더리우트를 그렇게 대했나? 그리고 마지막에 노이어가 0대2로 뒤진 상황에서 왜 저러는 거지? 골 차이가 여전히 승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한 골을 내줬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투엘은 오늘 떠날 수 있고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처음은 아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에게 시간을 줬지만 우리의 경기에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았다. 결과는 경우에 따라 다른 말을 하지만 우리는 경기에 2분의 1을 손에 쥐고 있었다. 100% 투엘의 잘못이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전에 한 번 해본 전술 포메이션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는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제발 모자 좀 가져가, 토마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FC 바이에른이 아니다. 투엘 감독은 바이에른에서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다. 오늘 라인업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밀러나 더리우트처럼 경험이 많은 핵심 선수를 벤치에 앉혀둘 수는 없다. 내가 본 것 중 최악의 전술적 접근 방식이다. 우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에 수비진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보이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는 선발로 출전한 첫 경기에서 바뀐 팀으로 뛰었고 결국 처음으로 3백 수비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다. 투엘 아웃. 투엘 감독이 얼마나 어리석은 감독인지 오늘 그가 얼마나 불필요한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레버쿠젠과의 중요한 경기에서 왼쪽 측면 경험이 전혀 없는 보이에게 레프트백으로 뛰게 했다 등등 미넨 팬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한국인이고 김민재 선수를 응원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걱정입니다. 아시안컵에서 돌아와서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선발로 출전이 강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고사하고 다이어의 호러쇼를 커버하느라 고생만 주구장창한 경기였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피로도가 급상승할 만한 경기였는데요. 다음 경기에서도 이 다이어를 중심으로 3백 전술이 또 나온다면 김민재 선수는 또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케인 골프 친구로 데려왔으면 그냥 훈련장에만 두면 될 것을 오늘 투엘 감독의 선수 보는 안목 잘 봤습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